오늘 준비한 사연은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 남자에게 시집을 간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농막으로 찾아온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 사이로 성인이 될 때까지 시골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골이라고 해도 친구가 꽤 있었는데 하나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하더니 결국 남은 사람은 저 남편. 그리고 지혜라는 동갑 친구가 전부였어요. 그때 남편은 직장을 구하는 대신 농사를 선택하였고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려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로 남편의 농막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하냐 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할 짓 없으면 놀러와. 고기 구워서 한잔하자. 좀 이은 거 아니야 누가. 지금 오라고 했어에 넘어가면 하우스로 와수불에 구워줄 테니까 심심하면 지금 와서 일 좀 거들던 집에만 계속 있으면 소된다. 너 지금 일 뭐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쁜 소 봤냐 올해 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지금 일 뭐 하는데 힘든 거. 아니면 도와주다가 고기 먹고 나 지금 액비 주는데 말이 도와. 달라는 거지 수다나. 떨자. 지혜는 온대. 몰라 전화 안 해봤어. 너 끊고 해보지. 뭐 그래 그럼 내가 해. 난 지금 준비해서 가지 뭐. 심심하기도 했고. 고기 구워준다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남편의 검은 속내는 짐작도 못하고 하우스로 갔어요. 뭐야 뭐가 너 꼬라지가 왜 그래 몸빼바지 뭔데. 야 이게 최신 유행이야. 시장에서 10,000원이나 줬어. 입술을 왜 그렇게 번들거려. 혼자 다 처먹은 거 아니야. 야 너 그만 헛소리하고 숯불에 불이나 붙여. 벌써 먹자고 지혜한테 연락은 한 거야. 오늘 뭐든데 약속 있다고 하더라. 걔가 우리 말고 친구가 있었나 몰라. 약속 있대. 그럼 둘이 먹지 뭐. 술은 사다 놓은 거야. 당연하지. 저기 냉장고에 있어. 근데 농막이 갈수록 발전하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 침대. 그 사람 몰랐어. 나 일주일에 5일은 여기서 잠오해.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일은 언제 끝나는데 나 30분 정도면 끝나. 불 다 붙이면 끝나겠다. 너 일부러 이거 부려 먹으려고 빨리 오라고 한 거지야. 눈치는 있어서 다행이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네. 저걸 친구라고 만나고 있네. 있어 이러고 노는 게 일상이라 투덜거리면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하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을 때 남편이 일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야 때깔 벌라. 완전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나 손 있거든. 술이나 주라. 잠 비었다야. 천천히 마셔. 왜 먹는 모습에 반한 거야. 뭔 헛소리야. 부끄러워하기는. 나 아니면 여자랑 술이나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 쌉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드셔. 그렇게 시시껄렁한 말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둘이서 먹다 보니 템포도 빨라서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라서. 집이야. 가면 되지. 결혼은 나 혼자 하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내 인생이 어때서. 아니 다른 애들은 다 도시로 가서 시집 가서 잘 사는데 난 여기 처박혀서 이게 뭐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그냥 별없이 말한 거였는데 왠지 철한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창 친구들은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결혼 소식을 알릴 때라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평소에 편이었다면 약을 올리며 놀렸을 건데 그날은 그러지 않고 위로를 해주면서 살포시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친구로만 생각했던 남편이 어느새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 신기한 게 남편을 보고 한 번도 뛰지 않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얼굴을 들어 남편을 보았는데 남편도 저를 지그이 바라보고 있었고 잠시 고민하던 얼굴을 하더니 입술을 가져가 버렸어요.
한동안을 그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남편은 저를 번쩍 들더니 농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결국 남편과 함께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농막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렸고 일단은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잠이 들어있는 남편 얼굴에 손을 흔들어 보았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변화가 없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받으려는 순간에 남편이 일어났어요. 아우, 머리 아파. 야, 전화 받아 깬 거 알고 있어. 너 지금 이악 물고 잠든 척하는 거다 보이거든. 남편의 말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니. 역시나 엄마였고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난리가 나 있었어요. 핑계도 마땅히 생각이 안 나고 엄마보다는 지금 일어난 일이 더 급해서 집에 가서 말한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이불을 뒤집었어요. 이불 속에서 숨 죽여서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데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야, 일어나 봐. 야, 일어나 보라고. 야, 일어나라. 그 아왜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데 어젯밤에 우리 그러니까 밤에 그게 있었잖아.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했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좋고 우리 사귀는 건 어떨까. 뭐래, 우리가 왜 사귀. 그럼 안 사귀. 어제 나한테 보여준 건 뭔데. 실수야. 실수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일이 이렇게 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부터 너 좋아했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정말 진심이야.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귀보자는 말이야. 나 장난 아니야. 우리 만나보자.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 말 못하네. 그럼 우리 사귀는 거다. 나 오늘 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첫 데이트 할래. 뭔 데이트야. 나 집에 가야지. 집에서 전화 온 거 받잖아. 걱정되면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원한다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릴게야. 몰라. 솔직히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감정이 없었다면 남편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는 시작되었고 만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부 화장에 머리를 하고 드레스는 입기 왜 그렇게 힘든지 결혼식장에 가서도 많은 친척들의 인사와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온 친구들을 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신부 입장을 할 때가 되었고 이상하게 친구들 중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바로 남편과 못지 않게 시골에서 너무나 많은 시 보냈던 친구 지혜였다 오겠다던 친구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결혼식 진행 때문에 친구에 대한 생각은 뒷전이 되었고 많은 지인들과 친척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신혼여행도 관리로 정해서 갔다 왔는데 난생 처음 간 해외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왔어요. 그렇게 같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는 정말로 바쁘게 지냈어요. 아니다. 바쁜 거보다는 적금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 실제로 삶이 되어서 해보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정신없이 지내다가 문득 이의 소식이 궁금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보다 피하다가 남편과 결혼 후에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소식이 궁금한 제가 먼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는지 지혜가 전화를 받았고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군요. 미안해. 왜 이래 사람 뻘쭘하게. 아니 그렇잖아. 결혼식도 못 가고 야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지. 너 혹시 그 때문에 안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 돼서 괜찮아 난 또 내가 너한테 큰 실수라도 했는 줄 알았잖아.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용서는 개뿔 됐다 됐어. 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얼굴 봐야지. 민수는 여전하겠지. 맞고 해. 남편이라고 얼마나 떼거나. 왜 민수 자상하지. 자상은 내가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됐고 이번 주 어때? 너 우리 사는 것도 한 번 못 봤잖아. 집으로 와서 한 잔 먹자. 그럼 그럴까? 옛날처럼 고기도 구워 먹고. 당연한 거 아니야. 울 거지. 그래 그럼 토요일 날 갈게. 그때 보자. 알았어. 수고하고 그날 보자. 그렇게 지혜랑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주말에 지혜가 온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지혜 우리 집 온대 뭐. 아니요. 지혜는 갑자기 왜 결혼 전에 너무나 친했던 친구였기에 남편이 당황하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결혼식 때도 안 오고 해서 궁금해서 내가 연락해서 오라고 했지. 그치 뭐야 지금 지혜도 여자라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필라는 거야. 뭔 소리야. 아무튼 토요일에 온다는 말이지겠어. 나 지금 하우스에 물 주러 가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넘겼어요. 토요일이 되어서는 지혜가 온다는 생각에 마트에서 고기와 술을 포함해서 이것저것을 사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7시쯤에 지혜가 도착했어요. 우와 집 좋다. 좋기는 그냥 인테리어만 새로 한 건데 뭐 결혼 사진은 사진 좀 보여주라. 결혼식장에도 못 갔는데. 그래 여기 있어. 자기는 우리 이거 볼 동안 술 먹을 준비 좀 해줘. 밖에서 먹을 거야. 근데 자기는 오랜만에 지혜 왔는데 말도 한 번 안 걸어. 아까 인사했어. 나 나가서 준비한다. 알겠어. 남편은 밖으로 가서 원탁에 먹을 준비를 하고 숯불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구워질 동안 친구랑 결혼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 잘 나왔다. 역시 여자는 결혼식장에서 제일 예쁜 거 같아. 이쁘지. 너도 빨리 결혼해서 찍어. 솔직히 화장이랑 힘들긴 한데 이왕이면 전고 이쁠 때 찍으면 좋잖아.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사실 나도 결혼해. 진짜 축하해. 언제 만난 거야?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 야 넌 결혼 이야기하는 애가 왜 그렇게 힘없이 이야기하냐. 내가 그랬나? 튼 올 거지. 너 결혼식 때 못 가서 말하기가 그랬는데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언제 하는데? 다음 달에. 자 이거. 지혜는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더니건 주었어요. 친구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지만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어요. 나와 고기 다 구워서 나올 때 술 가지고 오고. 자기야 지혜 결혼한대. 자기 몰랐지. 그래 잘 됐네. 준비해서 나와.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덤덤하게 대답을 하길래 그냥 냉장고로 가서 술을 꺼내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앞마당 식탁에는 다 구워진 고기가 올려져 있었고 식탁에 술을 내려놓고 앉으려고 할 때였어요. 여기에 내가 앉을까? 원탁 중간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지혜가 팔을 잡더니 아니야. 잠깐만 민수야. 여기 앉아. 남편 보고 중간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보다 민수가 좋아. 날 왜 마거. 오랜만에 민수 옆에 앉아보게. 너 술도 많이 못 먹잖아. 야 이거 여전하네. 지겨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네. 그래 내가 다 가져라. 넌 저 꼴을 보고도 여기 앉히고 싶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주고받으며 놀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편을 중간에 앉히고 양쪽으로 친구랑 내가 앉고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괜히 질투 같은 게 조금 생겼어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오늘 술만
나겠는데 좋아 그래서 응 좋고. 아니고가 어디여 그냥 한 잔 먹어서. 좋다는. 거지 눈치는 있어서는 툭 던져본 말에. 아니라는 식으로 말은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혜가 눈에 거슬리는 여우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담에 운동 했나봐. 여기 이 아니라 돌이야 돌모래 일. 끝나고 맨날 막걸리 먹어서 살찐. 거지 아니야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약간 마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덩치가 커진 느낌. 멋있어졌다. 예 그러면서 손을 팔뚝을 지나 어깨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모습에 싫다는. 내색도 안 하고 좋다고 허웃기나 하고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하는 말이야 지혜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알잖아. 아니야 너. 신랑 너무 멋있어졌어. 역시 지혜가 뭘 좀 마네이. 분위기를 이어서 술 먹자 술술잔들 채우시고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이상하게 두 명이서만 기분이 좋아지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야가 결혼을 안 했고 우린 모르는 사이야. 그러다가 밖에서 나랑 은정이를 만났어. 그럼 너는 어떤 스타일이 더 좋아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은정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술 취했니? 그럼 이건 어때? 현재 와이프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전남친의 어디까지 뭐라고 지금 남편 앞에서 전남친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래 너 지금. 만주야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난. 다 이해하지. 이건 좀 아니지. 아나 지혜야 나도 옛날에 많이 만났어. 뭐 어때 결혼 전인데 남편의 중재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기분이 모비언 짱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말없이 술만 계속 마셨어요. 밥을 먹거나 안주를 먹으면서 먹어야 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술만 마셨더니 나도 모르게 취해버렸고 눈을 떴을 때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두통 과숙치가 몰려와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손을 더듬어서 휴대폰을 찾아 손전등을 켜보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방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새벽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말이에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는 혹시나 소파에 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거실로 나가 보았지만 남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를 간 거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방을 가보아도 보이지 않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지혜가 들고 왔던 가방이었는데 거지라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서 원탁으로 갔지만 둘 다 보이지 않았고 이 시간에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빠르게 농막 쪽으로 걸어갔어요. 먼저 하우스로 가서 문을 열어보며 남편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동안 동 찾을 때마다 하우스 문여 닫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 때문인지 농막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자기야 거기에 있어 부르는 소리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농막에서 나왔고 뒤를 이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둘이 여기서 뭐해 뭐하긴 나 일하러 나왔다가 구경시켜주고 있는 거지 언제 일어났대. 야 농막이 집이라고 해도 믿겠다. 뭔 소리야 지금. 뭔데 자기 지금 이상한 걸로 오해한 거 같은데 나 일하러 나온 거야 그럼. 지혜는 왜 온 건데 그게. 있잖아 그때부터 남편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말을 해 주었어요. 내가 너무 취해서 침대에 눕혀줬고 둘이서 지금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하우스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게 기억이 나서 혼자 일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지혜가 시간을 보더니 지금 들어가서 자는 것도 이상하다고 일하는 거 구경하다가 집에 가겠다고 해서 같이 왔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화도 나고 이 상황에 의심이 너무나 가는데 확실하게 뭔가를 봤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정말. 구경만 했어. 진짜야 그리고 우리가 봐온 세월이 얼만데 설마 내가 민수랑 그게 되겠어. 아 몰라 미안한데 너 지금 집에 가. 줄래 내가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될 거. 같거든 지혜랑 같이 있다가는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서 막무가내로 집으로 보냈고 남편은 친구가 가고 나서는 정말 오해라며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어쩔 수 있나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은 화를 내다가 결국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도 집에 가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해서는 미안하다고 제발이 해달라며 말해 결국 사과를 받아 주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전 바보처럼 다음 달 지혜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주며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결혼 후에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을 알고요. 친구는 임신을 하고 나서는 가끔 연락이 오다가 뜸해졌고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서로에게 잊혀져 가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뜻밖의 지혜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야 소문 들었어 뭐를. 지혜 이혼했대. 나 알고 있어 뭐야. 언제 들은 거야. 제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럼.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맞다나. 농약방 갔다 와야 하는데 남편은 갑자기 영양제를 사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일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혜의 이혼 소식에 대한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상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 농막에 뭐. 그게 지혜가 한 달만 살자고 하던데. 어떡하지 갑자기 지혜가 왜 자기가 그랬잖아 지혜 이혼했다고 그거랑 농막이 무슨 상관인데 아니 전화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너무 딱해서 그러라고 해버렸어. 그런 게 어디여. 그건 당연히 나랑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딱해서 나도 모르게 허락했어요. 지혜가 이혼 후에 친정집으로 돌아온 모님과 나가 생겼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구해서 가면 되지. 왜 여기냐 하니까 안 그래도 급하게 집을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싫었어요. 아무리 친했고 하지만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찜찜했던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남편에게 말했는데 허락을 해버렸다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말하는 통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지혜한테 연락을 했고 다음날 간단한 짐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한 달만 살기로 해서. 그런지 이삿짐이 말하기도 애매한 가방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이 말 아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요. 남편은 일하다가 말고 지혜가 오는 걸 보더니 달려가서 얼씨나가 최고는 농막에 갖다 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미안해. 한 달만 신세를 칠게. 신세지는 건지는 건데 다음부터 이런 부탁은 나한테 전화해서 해줄래? 사실 나 불쾌했던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화는 났지만 같은 여자로서 힘없이 농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연민 같은 게 몰려왔어요. 그래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해주자는 생각에 농막으로 들어가서는 이사를 도와주었어요. 고마워 너니 골 보여주려고 이혼한 거야. 왜 이혼한 건데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친구 때문에 순간 당황을 하다가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일을 하러 갈 때마다 마주치는 친구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곧 적응이 되었고 바쁠 때는 나와서 도와주길 좋기도 했어요.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바쁠 때 나와서 도와주는 게 은근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농막에 미숙이 따라 있다면서 우연히 동네 할머니를 만났다가 묻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서 소문이 안 좋은데 소유 어떤 소문이야. 아직 못 들었어. 이혼한 게
바람나서 한 거라고 지금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누가요 지혜. 신랑이 아니 미숙이 딸이 바람났다고 하더만 지혜에게 이혼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막연히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바람이라 동네 할머니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쁜 날 일을 거들며 남편을 쳐다보는 시선도 이상했고 주고받는 모습도 다르게 보였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 조금만 참으면 나간다 다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병원 갈 일이 있다며 아빠가 바쁘다고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 내일 엄마랑 병원 갔다 올 테니까 혼자서 일래? 알겠지 몇 시에? 가는데 아침에 출발하자고 했으니까 9시쯤에 나가야지. 그럼 언제 오는데 몰라 가봐야 알지. 그래도 대충 시간은 알 거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가서. 전화하게 둘이 놔두고 가는 게 싫었지만 지기도 했고 설마 하니 무슨 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음날 엄마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씻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10시쯤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가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이 그렇게 되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을 건데 그러지 않았고 엄마 집에서 나와서는 집으로 빠르게 향했어요. 부모님 집이랑 저희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정말 10분 만에 도착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빨리 왔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나쁜 상상을 한 것과는 다르게 집안은 조용했고 내가 무슨 상상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당연히 남편은 하우스에 있을 건데 안도감의 방으로 가서 작업복으로 얼른 가입고는 일을 하러 남편이 있을 하우스로 향했어요. 전날에 두 번째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멈추었기 당연히 거기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하우스를 둘러보는데 농막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소리의 정체가 예상되자 자 농막으로 뛰어가서 문을 열어 제껴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농막 안에는 친구와 남편이 같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저를 밖으로 잡아 끌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때였어요. 해가 밖으로 나오더니 남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둘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자 더욱 어처구니 없게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뭐 여보 그만하고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러자 민수 넌 가만 있어봐.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야 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건데 리 사이에 끼어든 건가라. 너야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지. 민수랑 사귀다가 싸웠을 때 내가 끼어든 거야 여보. 이게 맞아. 왜 가만히 있어. 남편은 친구 옆에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혼한 이유도 모르겠네. 똑똑히 들어. 내가 노네. 민수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만난 것도 충격적인데 에란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친구가 끼어든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내가 끼어 들었다니 더욱 비참한 건 친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의 행동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도 안 되느니 둘 사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동네가 시골이라 소문도 금방 날 건데 며칠이 지난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언니였습니다. 전 딸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고 화목함이 더 가득 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반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져 버렸어요. 물론 아이 탓은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진실이 출산으로 하여금 드러난 것뿐이죠. 흔히 부모님과의 마찰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부대 그래도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얘기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 봅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털어놓고 이제 그 기억은 묻어두고 살아 가려고요. 저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큰 외아들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고 저 역시 그런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 그렇게 제가 성장하고 취업을 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사실 홀어머니 및 외 아들이라는 게 쉽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불구하고 아내는 흔쾌히 저와 결혼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나서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그런 며느리를 맞이해 어머니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니 집에서 신접살림을 차렸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 생활도 생각보다 여유로웠지만 저희 대신 어머니가 살림을 신경 써 주시기도 하고 아내도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에 저는 매일매일이 흐뭇했어요. 왜 만화 영화 보면 아빠들이 싱글벙글하며 기대에 가득 차 퇴근하고 하잖아요. 그 을 좀 알 것가요. 매일매일 퇴근하는 길이 즐겁고 기대가 됐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가 사이좋게 절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면 하루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만 같았어요.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죠.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옛날부터 각각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셨는데 아내는 그 사실을 몰랐던 새우 동그랑땡을 만들어 저녁상에 올렸던 겁니다. 냄새나 식감으로 새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정말 밀양이라 저랑 어머니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어머니 입술이며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호흡도 힘들어하셔서 응급실에 가고 나서야 저녁에 먹은 동그랑땡이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내는 당황을 한 건지 뭐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절부절하는데 침대에 누는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뭐 아유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라 아가. 알았지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와중에 제 아내를 신경 써주시는 어머니 말씀에 제가 다 마음이 울컥할 지경이었어요. 그 후 아내는 저에게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꼼꼼히 묻더군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냐면서. 말이에요. 뭐 그런 걸 다 묻나 싶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머니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에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혹은 제가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일부러 데리고 나와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러 가고 그랬는데 언제나 외출은 2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아내가 살림이 처음이라 덤벙거리는지 항상 어머니께 전하고 오곤 했거든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영화 시작한 지 이제 1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고 오랜만에 데이트라 나중에 보면 되지 하고 말았는데 정말 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동이 울리길래 뭔가 싶어 짜증도 나고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살짝 나가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통이 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 정말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 아유 미안하다. 너희 오만에 나간 건데 아니.
지난번에 내가 외국 출장 갔다 오면서 사준 시계 있잖니. 그게 갑자기 안 보이지 뭐니. 새 아기가 청소하면서 어디 치웠나 해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아, 그거 이따가 집에 가서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래 아유. 근데 나는 내 물건 없어지면 이렇게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그래 집에 도둑 든 걸까봐 기도하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또 무슨 일이 날 것도 같고 알겠어요. 그럼 일단 혜연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는 극장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소금 거렸어요. 혹시 어머니 시계 치웠어? 지금 그거 찾으신다. 시계 무슨 시계? 어머님이 시계가 있으시던 난 못 봤는데 그 와중에도 휴대폰은 계속 진동으로 고 있었. 그 사실을 알아챈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간 밖으로 나온 저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아니야, 영화마저 보고 가자. 당신 보고 싶어 했던 거잖아. 돼서 우리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전화 올 텐데 뭐 집에 가서 시계나 빨리 찾자. 아내에게 좀 미안했지만 어머니가 아끼시는 거고 또 그래서 그렇게 찾을 걸 알다 보니 사실 저도 그냥 집에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간 동안 쉬어온 집안을 다 뒤지고 나서야 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싱크대 서랍에 있더군요. 아내는 그게 왜 거기 있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요. 내가 청소하다가 놓고 깜빡했나 보지. 찾았으니까 됐다 하면서 시계를 갖고 들어가셨죠. 어쨌든 잃어버린 물건을 찾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일하다가 아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손꼽 아래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울먹이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가 제 아내를 보며 눈물 지으셨어요. 아유, 어쩐다니. 저 고운 피부에 흉터라고 남으면 내가 주의를 줬어야 하는 건데 어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괜찮다고 나중에 하라고 하는데도 글쎄 제가 굳이 사골 고운 걸 베란다에서 시킨다고 하자니 들통 들고 가다가 시발에 떨어뜨려서 엎었어. 아유, 내가 할 걸 다쳐도 내가 다쳤어야 되는데 어쩌니.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눈물 짓는 어머니를 저는 꼭 안아 들렸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뻘개진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어머니하고 소리치더군요. 그러자 어머니는 황급히 아유, 그래 내가 보기 싫을 만도 해. 괜히 내가 사고를 고아 가지고 일단 너희끼리 쉬고 있어. 난 방해가 있으마. 아가 너무 화나도이 시이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라며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자기 걱정해 주는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아내가 야속하기도 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자기 걱정해 주시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많이 아파. 나랑 다시 병원 갈까? 아니면 약 줄까? 걱정. 누가 누구를 어땠어? 당신이 뭘 알아댔으니까. 그냥 나가가서 어머님이랑 하하호호 하든 친구들을 만나든지 하라고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져. 나네 그 말에 어딘가 찝찝 긴 했지만 거실로 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고 다음날 저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어요. 정확한 상태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 어제 응급 처치는 다 해드렸지만 환자분은 일단 부상 정도가 심합니다. 화상이 같이 있고 새끼 발가락은 골절되기까지 해서 다각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당분간은 다친 부위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쉬면서 회복에만 집중하시고. 아내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리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며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뜨거운 국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국물 요리 자체를 못 먹더군요. 국밥이 찌개면 하물며 국물이 자작한 볶음 요리까지.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항상 마른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도 조금씩 심리적 상처를 감싸 안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어머니는 분명 아내를 살들이 챙겨주고 계신데 아내 반응이 좀 무덤덤해야 할까, 감흥이 없다 해야 할까, 그래서 슬쩍 말을 건네 봤죠. 아니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말씀에 별로 대꾸도 안 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 아직 예약 날짜까지 남긴 했는데 우린 내일이라도 병원 가 볼까 하니. 어머니. 말이야 아니야. 됐어.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침대에 돌아 누워버렸어요. 아무래도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어져도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다음날 출근하면서 어머니한테 아내를 좀 더 잘 부탁한다고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릴 뿐이었죠.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혜원이가 어머니랑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응. 그렇지. 그게 왜 저 없는 동안 혜원이 좀 잘 부탁드려요. 요즘 몸이 좀 힘든가 봐요. 제가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유 그래 걱정 말고 넌 얼른 출근이나 해. 내가 새랑 얘기도 해보고 잘 보살펴 줄게. 저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했을 때쯤이면 아내 기분이 좀 좋아져 있겠지. 어쩌면 싱글벙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싱글벙글 웃고 계셨지만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후다닥 관로 나와 제 옷과 가방을 받아주시고는 아요. 고생했다 하며 맞이해 주셨어요. 네 근데 혜원이는 아까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갔다 자는 거 아닐까. 그렇게 방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불도 안 켠 채 깜깜한 방 안에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안감일까 위기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엄습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 그래 우리 분가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분가하자. 원룸이라도 좋아. 어디 지하 방이라도 좋아. 제발 분가하다. 나 좀 살려줘. 저는 도대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며 말했죠. 혜원아, 우리가 당장 분가하면서 어머니 외로 오시니까 모시고 살자고 했었잖아. 아기 나오면 아기도 봐줄 사람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더군요.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봐 많이 아프고 힘들지.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알겠지. 그렇게 밤새 아내를 안고 토닥이며 겨우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부상은 조금씩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이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도 아내에게 많은 신경을 쏟아보며 노력했지만 출산이 다가올수록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고 행동도 많이 거칠어졌다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어머니도 임신하면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애 낳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출산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의 성별을 알면 아이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긴다던데 어쩐지제. 아내는 반대였어요. 임신 20주가 다가올 때쯤 병원에서 아유 아기가 엄마 닮았네요. 아주 미스 코리아나가도 되겠네라고 언지를 주셔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부터 딸을 위한 출산용품을 쇼핑한다. 혹은 폐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딘가 초조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게 그냥 출산이 처음이라 두려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배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고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태교에 동참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화를 내거나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임신해서 힘든 거 안다고 토다였고 제 딸아이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내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이 말씀처럼 아내를 쏙 빼닮은 예쁜 딸아이가 탄생했죠. 가족 분만실에서 초조하게 아내 곁을 지키고 있던 저는 간호사님이 전해주는 아이를 들고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저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와 장모님, 장인도 이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가족 분만실이라 같이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른들이 같이 들어오면 아내 불편해서 안 된다며 굳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어 제가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아니더군요. 아이가 신생아실로 이동할 때까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이를 보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서로 손을 부여잡고 가마 아이고 사돈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안의 경사가 났네요. 경사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다 사께서 예쁜 우리 며느리 낳아주신 덕분입니다. 며느 아이가 예쁘니 손녀도 이렇게나 예쁘네요. 다른 아이들 사이에 있어도 벌써부터 혼자 비인하니 이를 어쩌면 좋답니다 하면서 하하호호 웃음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가 흘렀죠. 그렇게 병원에서 출산을 마치고 며칠의 입원이 끝난 뒤 아내와 아이는 집 근처 사후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사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내가 반대했. 그든 아내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자기는 누워있고 시어머니가 꾸준 일하며 사후조리 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해 거기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해서 조리원 가는 게 더 낫대요라고 둘러대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중지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집으로 가며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인지 아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얼어있어. 집 오랜만이라 그래. 아응 그냥 좀 갑자기 어색하네. 긴장도 되고 아유 긴장할 게 뭐 있어. 우리 집인데 얼른 들어가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저희 방에 아기 침대도 놓고 모빌도 달고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아유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저한테. 시키시지 혼자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갖고 뭘 할미가 돼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예쁜 손녀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하며 어머니가 저희 딸의 뺨을 하자 아내가 자기 몸쪽으로 거칠게 아이를 당겨 안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아니야. 원래 애 낳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 보살펴 저 어국 끓여놨으니까 있다. 갔다. 줄게네. 알겠어요.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손녀 한번 만져보려고 하시는 게 그렇게 고가워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걸자 아내는 인상을 쓰며 일어나더군요. 왜 만지는데 만지는 이유가 뭔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첫 소녀라고 얼마나 예뻐 하시는데 웃기고 있네. 그거 다 쇼야. 쓸데없는 기집애 가졌다고 매일같이 구박하던 게 누군데 구박 누가 어머니가 그랬다고. 너 아무리 애 낳고 예민해졌다 해도 말 안 할 말은 좀 가려해. 왜 사람을 모함해. 너 챙겨주신다고 미역국까지 끓여놓고 기다리시는 분을 미역국 누가 먹는데 뭘 넣었을 줄 알고 어떻게 먹어나. 그 미국가 먹어. 절대 안 먹을 거니까 방 근처에도 가져오지 마. 아내는 씩씩대고 있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상에 미역국 한 그릇과 밥 한 그릇을 올려서 말이죠. 아이고야. 배고프지. 원래 모유수유하면 시도 때도 없이 허기지고 그래 밥 한 숟갈 뜨고 잠을 자든 쉬듯해. 그래도 몇 주 만에 집에 왔는데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어쩌니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완도산 미역이랑 한우 등급으로 끓여온 거니까 맛은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웃으며 아내 앞에 상을 내려놓으셨고 아내는 씩씩거리며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급기 아는 미역국 그릇을 들어 벽에 던져 버리더군요. 저도 어머니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 나한테 그 더러운 거 들이밀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자 아이는 까무라치기 울고 어머니는 본인 가슴을 팍팍 치시며 통곡하다 전 그 모습에 눈이 돌아 아내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들고는 무언가를 재생하더라도 분가 타령이 내가 분가 하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아주 착각이다. 너 어디 감히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들어. 한 번만 더 내 귀에 그런 소리 들려봐. 그때 내 몸뚱아리를 죄다 분질러 놓고 말 테니까 쓰잘데기 없는 기집애 하나 가져놓고 몸이 그렇게 무거워. 꼭지 같은 거나 낫겠지. 아유 그걸 얻었어지. 엄마 닮아서 손도 드릴 텐데 아요. 그건 크자. 자 집안일 교육부터 시켜야지. 아 빨리 안 일어나. 빨리빨리 움직여. 나 때는 애 갖고 반일도 했어. 자궁 약해서 유산기 있는 게 뭔 유세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늙은 심이 수발을 받으려고 들어. 계집년 하나 낳고 끝낼 생각 마라.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되는 이어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임신이나 해. 알았어. 전부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다만 녹음된 음성 속에는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누구보다 존경하고 제게 너무나 인사하셨다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뭘 믿어야 하는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당신 출근하면 정말 매일같이 친구들 불러 잔하고 그 준비며 뒤처리는 다 내 몫이고 밝아졌다고 쓸데없는 게 들어왔다고 구박하고 우리 애까지 욕하는 당신. 엄마 정말. 진절머리나 아내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왜 다쳤는지 알아? 그거 당신 어머니가 시킨 거야. 내가 무겁고 뜨거워서 지금 혼자 옮기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젊은 게 거리긴 고 헛소리 말고 당장 베란다에 내놓으라고 소리쳐서 사골국 담긴 들통 옮기다가 손잡이 부러져서 내 다리에 떨어진 거라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당황하는 눈빛으로 손을 내저 오시더군요. 아니 저게 미쳤나 얘지?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야. 믿지마. 제 정신병원 보내야 돼. 정신병은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그러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아들 앞에서만 잘해주는 척. 좋은 시어머니인 척. 그 두 얼굴에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새우 사와서 나보고 새우 동그랑땡 만들려고 시키더니 그거 먹고 응급실에 실려 가질 않나. 동네 사람들한테 밥도 안 준다고 욕하고 다니질 않나. 사람 피 말리려고 작정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왜. 저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고 제 분도의 화살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실을 눈치 챘는지 뒷걸음을 치며 당황하시고 아니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에 내 말 좀 들어봐라. 저는 그 순간 아내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아이를 안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됐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존경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넌 나한테 아들 그 이상이어서. 의지도 넌 내 아들이자 남편 같은 존재인데 제가 들어와서 널 뺏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고 미워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머니. 정상 아니에요. 더 이상 제 와이프 어머니처럼 무서운 사람이랑 살게 못해요. 저희 나가 살게요. 연락처도 바꿀 거고 주소도 안 알려드릴 테니까 찾지 마세요. 지은 나중에 사람 보내서 가지고 갈 요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바람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처갓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처갓댁의 모든 사실을 는 그대로 털어놨죠.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을 각오까지 하고 갔습니다. 제 마누라가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몰랐던 제가 제 자신도 이렇게 한심하고 화가 나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어떠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모든 사실을 들으시고는 뒷목 잡고 기함을 하시더니 제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장인어른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셨어요. 이제 알았다니 다행이고 이제라도 내 딸 지켜주겠다니 또 다행이고 이렇게 자기 식구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내 사위라 다행이네. 그래도 어머니인데 후회하진 않겠나. 후회 안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우린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해봐. 정말 처음부터 다시. 알겠지. 따뜻한 장인 어른의 말씀에 저는 한참을 울었고 그렇게 저희의 신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겪은 일로 인해 아내는 그때부터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때때로 그때 힘들었던 기억을 꿈으로 꾸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져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래도 딸아이 키우면서 좋은 엄마로 좋은 아내로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요. 집에서 나온 뒤로 어머니와의 연락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딱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날 예방 접종하는 날이라. 주말 오전에 나갔다 오는데 저희 집 문 앞에 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유 창호야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고 살려고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일단 아내와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내가 그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진짜야. 내가 새한테 너무했다. 잘못했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이제 안 그럴게 진짜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우리 손님한테도 내가 할미. 노릇 제대로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가 뭐든 하마서라도 쓰라며. 스마 어머니는 정말 작정한 듯 결연한 말투로 말씀하셨지만 어쩐 일인지 저는 고민조차 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럴수록 제 생각은 굳어져 갔어요. 여기서 약해지면 내 아내가 내 아의 지옥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다시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아유 그럼 연락만이라도 좀 받아. 이러다이 엄마 혼자 죽기라도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또 이사가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할 일 없겠지만 제가 연락할 때까지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 말만 남기고 어머니를 아파트 입구까지 억지로 끌고 나가 택시 태워 보내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후레 자식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와주고 키워준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연을 끊을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한 적어도 아내의 치료가 끝나고 아내가 정말 다 회복돼서 이제 괜찮다고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랑 연락할 생각도 다시 같이 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장모님 장인어른이 잘 챙겨주셔서 저도 아내도 이제는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도 바로 제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더군요.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힘들어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면 한 번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그걸 하지 못했던 게 아직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의 미안함을 평생 가져가야겠어. 내 가족을 지킬 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